4대 2라고 나오죠. 예. 4 길이의 B가 4대 2고요. A가 얼마짜리예요, 진영이? 1, 3. A가 진영이 얼마짜리예요? 3kg예요. 네. 근데 여기에 몇 킬로짜리 매달았대요? 1kg. 6kg짜리를 매달았고요. 여기에 B하고 C에 얼마예요? 각각이? 1kg하고 2kg짜리죠. 근데 얘가 여기다 매달면 얘네들의 수평은 달라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취급해도 되겠는데 이 전체를 그럼 몇 킬로예요? 12kg짜리예요. 얘가 몇 미터 내려갈 거라고? 0.5m 내려간다. 자, 여기에 달려있는 게 뭐가 달려있어요? 8kg짜리하고 4kg짜리죠. 그럼 얘도 합쳐서 12kg. 알겠다고. 얘도 수평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치? 그리고 이것도 11kg짜리인데 얘는 길이의 B가 4대 2가 나왔으니까 얘가 0.5m 내려가게 되면 얘는 얼마? 0.25m 올라간다라는 정답을 확인해야겠죠. 그런데 뭘 구하라고? 얘의 이 8kg짜리의 얘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놈의 운동 에너지를. 얘만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 이렇게 슉 내려오게 되냐? 그럼 얘는 이 왼쪽에 있는 애도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도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 근데 그 차이만큼 이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 조심할 건 얘가 0.5m 내려오고 얘는 0.25m 올라가죠.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애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하고는 속력이 다르다는 거. 누가 더 빨라?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들고 속력이 몇대? 네. 더 빠르겠죠. 예. 그거 가지고 시간 한번 써봅시다. 왼쪽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오른쪽에 증가한 운동 에너지 플러스 전체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식을 쓸 거예요. 한방 12 곱하기 중력가스도가 안 주면 얼마로 가야 된다고? 9.8 곱하기 0.5는 11 곱하기 9.8 곱하기 0.25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얘의 속도는 얼마? 얘의 속도를 구할 거거든. 지금 그래 얘 운동량이 뭐지? 2V라고 할게. 2V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V 제곱. 요거 계산하면 요게 넘어가니까 이게 얼마냐?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4분의 1에다가 3 29.4가 나와요. 네, 이게 얼마예요? 30V 제곱. 이게 얼마라고? 30V. 이게 4V이고 V니까 5V이고 6, 5, 30? 30V 제곱이 나오네요. 그럼 V 제곱은 30분의 29.4라고 구했죠? 예. 자, 인정 끝났어요. 얘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D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8 곱하기 V 제곱이 저거네요. 30분의 29.4 계산하면 29.4가 9.8. 0.98이고 이건 4니까 3.9이 나오겠네 그냥. 25분 98. 뭐라고? 예. 25분 98이. 3.9이 25분 98. 얘야 내가 얘기했지 과학에서는 분수야 소수야? 소수라고 몇 번을 얘기해. 자, 그래서 2-3 저렇게 하는 거 3번은 하실 수 있죠. 얘야 잠을 못 자도 다 너가 자진 않아. 근데 네가 잠을 못 자는 걸 왜 남한테 알려? 알 거야? 해명이 필요하다. 얘야 흥분하지 마. 자, 4번 해봅시다.
좀 어려워요. 자, 4번을 보면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이렇게 전지에 연결이 됐는데 A, B, C, D 모든 전구의 밝기가 같대요. 네. 모든 전구의 밝기가 같답니다. 이걸 전체 전압이 얼마나 넣고 먼저 가기 시작하면 뭔가 복잡해져요. 숫자가. 여러분들 분수 안 나오는 게 좋잖아. 그치? 분수 안 나오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일단 정항은 보면 얘네 둘이 병렬이고 얘네 둘은 직렬이고 요 둘이 합한 거라 얘는 병렬이에요. 그러면 얘를 R이라고 해보자. 여기에 걸린 전압을 V라고 해보자. 네. 그럼 A하고 B의 밝기는 얼마라고? R분의 V제곱이야. 그럼 여기 전체 전압이 얼마라고? 2V지. 그럼 여기 걸린 전압 얼마라고? 2V라고. 여기를 V라고 했고 전압을 그럼 여기는 2V, 여기도 2V겠죠. 그런데 밝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C하고 D는 정이 얼마가 돼야 돼요? 아, 네네. 4R, 4R이 되겠죠. 예. 왜 P는 VI, I 제곱할 R분의 V제곱이니까. 그래야 전력이 똑같다는 조건이 만족하겠죠? 자, 이제 얘를 따질 거야. 근데 얘를 따질 때는 R분의 V제곱을 쓰려면 조금 귀찮아져. 귀찮아진다고. 그냥 I 제곱 R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많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많아요? 왼쪽. 여기 흐르는 전류가 더 많겠죠? 네. 얘 I가 R분의 V 타고 얘는 4R분의 2V니까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이게 I라고 하자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I, 여기 흐르는 전류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4I예요. 그럼 얘는 I 제곱 R. 저항이 얼마가 될까요? 4분의 1. 2V. 저항은 뭐지? 저항. 2분의 1R. 2분의 1R 2V 그리는 거. 2분의 1 R. 2분의 1이죠. 써봅시다. 아이 친구 새끼. 얘의 전력은 닥쳐. 아니 잠깐만. 이 여기서 이 A하고 B의 전력은 굳이 얘기하면 뭐라고 써요? R분의 V제곱이라 써도 되고요. I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4 I제곱 R이라고 할 수 있죠. 얘도 전력이 4 I제곱 R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정이 얼마야 돼요? I제곱이 16 I제곱이잖아요. 4분의 뭐로? 1 R이 나와야겠지. 맞아요. 뭐로? 이해돼요? 예. 그럼 여기는 몇 V가 걸린 거예요? 1이요. 1. 2분의 V가 2IR이잖아요. 그럼 얘는 V가 얼마라고? V가 전압 이거하고 곱한 거니까 IR이죠. 얼마? 2분의 1 V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전체는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요? 전체는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전압이 2분의 5V가 되는 거야. 맞아? 일단 이게 이해가 돼. 그 다음 문제를 풀지. 이게 1번이라고. 먼저 보기 가자. 1번. E에 흐르는 전류는 A에 흐르는 전류의 몇 배야? 4배, 2배야? 여기 2I니까 4I고 2I니까 2배 맞네요. A의 저항은 C 저항에
A 저항은 C 저항에 아니다. 4분의 1배네. 네. 3번 맞습니다. E 저항은 C 저항에 4이고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배 맞죠? C에 걸리는 전압은 2V였어. E에 걸리는 전압은 2분의 1V니까 몇 배? 4배. E에 흐르는 전류는 A에 흐르는 전류의 몇 배? 2배. 1번하고 5번 똑같은 폭이야? 네. 됐고 2번 볼게요. 2번은 뭐라고 했대요? E를 F로 바꿨더니 전체 밝기가 반이 됐대. 얘를 F로 바꿨대잖아. 그럼 전체 밝기가 2분의 1이 됐다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전체 저항이 얼마예요? 지금 상황에서 전체 저항이 얼마일까요? 빙고. 4분의 5R이에요. 둘이 합하면 2R. 2R하고 2R이 병렬 R. R하고 4분의 1 더하면 4분의 5. 어떻게 하면 좀 계산이 편할까라는 얘기야? 네가 이지하지. 네가 이지하고 얘야 닥쳐. 유성열이 같다. 예? 자, 전체 저항이 4분의 5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찍고 싶어? 뭐 누가 문제야? 나중 전체 저항이 얼마가 돼야 밝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분의 5. 2배 되면 P는 알고 전체 전압은 안 바뀌니까 2분의 2분의 5. 5R이 되면서 네. 그럼 이 F의 저항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가 시끄러워. 여기가 얼마였다고? R이었잖아. 그럼 이 F 자체가 얼마나 나온다고? 2분의 3R짜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4분의 1R짜리를 2분의 3R짜리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그려야겠네요. 아휴, 지겨워. 네 얼굴 봐, 새끼야. 동대야 나좀 봐봐. 왜안 봐? 순정. 어? 순정. 미안해. 얘가 얼마였다고? R 4R이었고 얘가 얼마라고? 2분의 3R이 된 거예요. 여기 전체 전압이 2분의 5V였죠? 네. 근데 뒤에 게 R이고 앞에 게 2분의 3R이니까 여기 얼마 걸려요? 전압은? 이 뒤에 저하고 얘가 직렬이잖아요. 2대 3이니까 2대 3으로 나오겠죠? 2분의 3. 그러면 2분의 3분의 2분의 3V가 걸릴 거고요. 여기 얼마 걸릴 거라고? 2분의 2V. V가 걸릴 거라고. 그럼 여기는 2분의 1V. 여기는 2분의 1V. 여기 V. 여기 V. 이렇게 걸리네. 끝났죠. 와우. 가자. 2의 전압이 D 전압의 몇 배가 된다? 2의 전압. 2는 어디 있어? 2를 바꿔. 이거 F 아닌가요? F겠지. F. 못하겠지. 몇 배? D보다 2분의 300에 맞겠지? 2번 C의 밝기가 몇 배 돼? C는 밝기가 몇 V였던 게? 2V였던 게요. 뭐가 됐다고? V가 됐지. 전압이 반이 됐으니까 밝기는 4분의 1 되겠지? 예. 틀렸고 B의 밝기는 B 전압이 얼마? 반이 됐네요. 그럼 전력 4분의 1이 되겠지? 3번 맞겠고 A 밝기는 B랑 똑같이 4분의 1이 될 거고요. 전체 저항은 증가했잖아요. 4분의 5짜리가 2분의 5로. 네. 좀 어렵죠?
3번. 자, 전구를 모두 제거한 다음 전구 A, B, C, D, E 중에서 4개를 골라 원하는 위치에 끼워 넣는데 이때 최대한 전구가 오래 켜지도록 최대한 오래 켜고 싶대요. 그러면 전지가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는 정해져 있겠죠. 전기 에너지 식이 뭐예요? E는 P 곱하기 T죠. P 대신에 R분의 V제곱 T를 쓰는 게 맞을 거예요. 얘가 일정하니까 맞아. 그러면 얘도 일정한 거예요. 전지가 만들어낸 에너지 총량은 정해져 있을 테니까. T가 커지려면 R이 커야겠죠. 그래서 전체 저항을 크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조합인데 어떻게 얘를 배치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네. 끼워 넣을 거거든요. 끼워 넣을 거라고요. 지금 처음에 저항이 얼마였어요? 지금 처음에 저항이 처음 저항이 얼마였다고? A, B, C, D, 2였으니까 처음 저항이 얼마였다고? 4분의 5R이었어요. 저게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얘를 배치를 할 건데 전체 저항을 크게 만들 거거든요. 중요한 건 병렬 연결하면 항상 작은 것보다 더 작아지고요. 직렬 연결하면 더 큰 것보다 커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여기다 뭘 배치하냐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다 저항이 제일 큰 놈을 집어넣어야겠지? 이거 4R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네들이 최대한 병렬이니까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남아있는 게 4분의 R짜리 4R 4R인데 R4R짜리 하나 써버렸잖아. 그럼 뭐가 된다고? 4분의 1의 R짜리를 버려 하나. 4분의 R짜리 하나 버려. 얘 안 쓰면 되잖아. 4개 연결하니까. 그 다음에 최대한 똑같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 얼마 집어넣는다고? 4R짜리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R짜리 2개를 집어넣자고. 비슷해야지만 저항의 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지? 항상 병렬 연결하면 작은 값도 작아지니까. 맞아? 네. 그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이 얼마가 되냐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3분의 4R에다가 4R을 더했어요. 3분의 16 아닌가요? 그러면 전체 저항이? 네. 그러면 전체 저항이 커져서 그 비율만큼 어떻게 됐다고? 사용 시간도 길어질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럼 처음엔 얼마였다고? 4분의 5였잖아. 맞아? 그러면 시간에 총 쓸 수 있는 시간은 4분의 5분의 3분의 16배가 된 거라고. 맞아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15분의 64죠? 이 값을 뭐를 곱하래? 계산해서 소수 실제짜리에서 반으로 하는데 곱하기 100을 하래. 이걸 계산해버리면 뭐가 한다고? 실제짜리에서 반올림 한 상태에서 100을 곱하면 얼마 나온다고? 400.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427이 나온다고. 오늘 이해돼요? 4번 문제는 꽤 어렵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잖아요. 경기에서 나왔던 이게 영재학교에서 나왔던 전형 문제 중에서는 제일 까다롭다고 봐도 돼요. 이게 제일 힘든 거라고. 나머지 것들은 더 쉽지. 3번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사이즈를 한번 보여준 거지고 그걸 5번 한번 볼게요. 5번 아래 그림은 질량 라셈의 물체 A가 빗면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실험이다. 한편 빗면 아래에 있는 질량 스몰 물체 B가 마찰이 작용하는 지역에 놓여 있고 A 물체의
저 놓은 추의 개수에 따라 이동거리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여러분 결국 이거는 중등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중학교 3학년 때 일과 에너지 단원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라지 m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얘가 A 물체에 얹어놓은 추의 개수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라는 거잖아, 맞아? 네. 자, 가봅시다. 수의 무게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 누가 수레냐? A가 수레겠지, 뭐 그지? 수레 위에 추를 얹어놨으니까. 그러면 수레 무게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라는 이 내용이 있어야 이거에 의한 효과를 무시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는 맞겠고요. 나 X 지점에서의 마찰력이 일정해져 간다. 내가 마찰력이 일정할 거 아니야. 달라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마찰 기호도 그렇고 수직 간격도 그렇고. 그래서 나도 맞겠고 다 동일한 크기의 추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가 아니라 동일한 질량의 추를 사용해서 맞는 거겠지. 그래서 다는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그래서 실험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 하나씩 꼼꼼하게 따질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해됐어? 자, 다시 또 푸세요.